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필기. 자,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누가 들어야 하는가? 자,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분들이 취업 준비생. 자, 여러분들 지금 취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다양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취업을 준비하고 특히 이제 IT 쪽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관리사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자격증은 굉장히 인프라 쪽에 복합적인 강의를 전부 녹여 놓은 수업이라서 이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인프라 쪽에 해박하고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 업체에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관리사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격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학점은행제 학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즘은 정규 대학 외에도 사이버대,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위를 받는 학습자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 중에서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이라고 하죠. 자,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학위를 받는 분들 중에 IT 관련, 그러니까 컴공이나 멀티미디어,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IT 관련 학과에서 14학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2급만이에요. 2급만. 공인 자격증이 2급이라서 2급 자격증만 14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들이 14학점이면 너무 작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4학점이면 보통 한 과목에 3학점이니까 3학점씩 해서 5과목. 그러면 거의 한 학기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하면 한 학기 분량에 대한 학점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진학을 위한 수험생분들이 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나 IT 계열의 학과에 진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실 건데요. 특성화고 이제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공고, 상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다양한 이제 학과 또는 카테고리로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성화고들이 존재하는데 IT 관련 이제 특성화고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진학을 할 때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또는 선행학습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뽑고 안 뽑고가 달려 있는데 어 물론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이 그 학생들을 뽑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학을 목표로 하고 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IT 관련 고등학교나 또는 IT 관련 대학교에서 이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면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가산점이 보통 3점에서 많게는 5점까지 붙는 학교들이 있는데 3점과 5점 이렇게 하면 또 점수가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신 등급으로 1,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는 동급의 학생들과 경쟁을 할 때 이 가산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던 또는 목표하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강의의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쉽고 간결하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자격증은 굉장히 복합적인 IT 과목들이 특히 이제 인프라에 특화된 과목들이 어, 복합적으로 모아져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선행학습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은 거는 이미 선행학습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이 강의를 보고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꼭 시험에 나올 내용들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분석하고 추려서 자, 이 강의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두고 투자를 해서 선행학습을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난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만들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합격 코스라고 말씀드리는데 2주에서 4주 완성.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주에서 4주만 공부하면 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단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주신다라는 조건 하에 2주에서 4주면 반드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강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간 투자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그냥 단순히 이 영상만 본다고 2주 만에 합격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함으로 해서 2주에서 4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결하면서 핵심 포인트만 모아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적 학습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냥 무작정 많이 한다. 그리고 무작정 그냥 딸딸딸딸 외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모든 공부라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외워야 될 게 있고요.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카테고리는 다른 연계 과목과 좀 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는 너무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전략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 숙지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학습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학습을 진행하시면 이 공부를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일단 시험 출제 분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카테고리로 보면 네트워크 기술 및 보안 관련 영역, 자, 10문제에서 11문제가 나옵니다. 넷관리사인데 생각보다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문제에서 11문제. 근데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선행학습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뭐 이제 학교나 또는 다른 선행학습을 통해서 서버 쪽은 공부가 돼 있지만 네트워크 쪽에 공부가 안 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 이 10문제, 11문제가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학문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부족한 영역을 갖다가 철저하게 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보안 관련 문제가 추가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용어들이 계속 이전 예전에 시험 추세와 요즘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한번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고 다음 개편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명 그 기출문제라고 하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합격을 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되고 새로운 또 기술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추가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부한 거를 바로 시험을 보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일단 제가 이제 시험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분석된 내용은 넷관리사 1급의 문제들이 2급 쪽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막 한 거는 아니고요. 이 넷관리사 1급 쪽에서 그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 정도는 이제 2급에서도 나와도 되겠다는 문제들이 아마 그 출제위원분들이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DB들이 2급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급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콜 및 서비스 영역. 자, 16문제에서 17문제. 자, 여기는 자, 여기 네트워크하고 관련이 연관이 되는데 결국엔 그 합쳐서 약 27문항 정도가 되는 거죠. 약 27문항 정도. 물론 27문항이 꼭 맞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 프로토콜 및 서비스예요. 여기는 단순함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단순함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다만 이제 프로토콜 중에서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단순함기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각각의 챕터마다 제가 전략적인 제시를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관련 문제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자, 즉 이번 강의에서 추가된 내용이 이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보안 관련이 추가됐고 서비스 관련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했냐 안 했냐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운영체제 및 NOS. 자, 네트워크 운영체제라고 해서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영역. 자, 그래서 전체 과정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고요. 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AD, 그리고 리눅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행학습이 안 돼 있으면 풀기 힘든 것들이 좀 많습니다. 뭐 특히 AD에 관련 액티브 디렉터리라는 이 AD에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윈도우 하니까 우리가 쓰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8 같은 윈도우 11 같은 여러분들이 그 운영체제를 생각하시는데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저희가 이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액티브 디렉터리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챕터에 준비해 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리눅스는 명령어 문제가 특히 많아졌습니다. 이전 시험, 그러니까 이전 시즌과 이번에 개편된 내용이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이전에는 단순히 어떤 명령어가 필요하냐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어떠한 파일을 특정 파일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무엇이냐, 뭐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을 주어지고요. 그 상황에서 이 파일을 어느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라. 이럴 때 사용해야 될 명령과 옵션 이거를 제대로 표현한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명령어를 실제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또 역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관리 및 운영 영역이 나오는데 이제 다섯 문항. 여기는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 IT에 관련된 뭐 서비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는 키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기출문제 위주로 좀 암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요즘 뉴스나 또는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키워드를 좀 보시고 인터넷 검색을 하시던 해서 조금 따로 또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강의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계속 시험 문제가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처 공부하지 못한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또 준비를 하시면 더 좋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시고 싶죠? 자, 합격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IT 통합 기초. 이거는 문제 그 IT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강의하는 과목인데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따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전산학개론 또는 뭐 EDPS라는 그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 그래서 프로토콜이나 스위치, 라우터 정도를 기본적으로 세팅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자, 윈도우 서버는 특히 액티브 디렉터리, AD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리눅스는 리눅스 명령어 위주로 그래서 명령어와 옵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줄 아셔야 된다. 근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운다? 아니 설사 외운다 한들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제시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는 필요가 없고요. 그 명령어를 이해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반복학습.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 인강 플랫폼은 빨리 보기 기능도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일단은 천천히 여러분들이 정시간을 통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귀에서 계속 각인이 돼서 자, 기억에 오래 남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보시면 자, 그만큼 합격률이 높아질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적인 시간 배분. 자, 이론 기출, 기출문제 암기. 자,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자, 일단은 꼭 필요한 내용을, 자, 이론을 준비해 놓고 그 밑에,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는, 21년도 이후부터 최근 개편되기 전까지의 총 약 750여 문제를 갖다가 자,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중복 출제되거나 그러니까 다수 출제됐거나 다수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중요도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들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론과 기출을 일단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시험을 보기 한 2, 3일 전부터는 기출문제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날에는 CBT라는 여러분들 아마 자격증 준비를 여러 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자, 우리 그 문제은행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 가서 최근 4회차 정도를 일단은 답이 없는 시험을 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래서 자,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만 모의고사는 80점 이상이 나와야죠. 왜? 그 시험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타 다른 추가된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최소 8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합격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이상이 더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60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8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반복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합격후 실기 과목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 저희가 필기 과목만 따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과목만 따로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필기 합격하시고 나면 실기 과목도 강의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체크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체크사항은 여러분들,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엔 시험을 못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좀 필수로 체크 좀 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실 시간인데요. 9시 20분까지 입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각을 한다라는 건 조금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9시 20분이면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가시면 안 되고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거기 좀 앉아서 미처 이제 좀 안 헤어졌던 것 조금 더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입실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검정이 시작이 되고요. 80분 동안 시험이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꼭 필수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 시작 외에는 입실이 불가하고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 응시료만 날라가고 그리고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반드시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검장 위치 확인. 이거 안 하시고 결국엔 위치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시험장에 가 있거나 또는 엉뚱한 장소. 특히 여러분들 이제 그 학교명이나 기관명이 비슷비슷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리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꼭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홈페이지 안에 로그인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접수 내역 상세 보기에 보면 수검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이걸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꼭 확인하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전 답사까지 미리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래서 대충 걸리는 시간 정도도 파악해 두시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수험장까지 가는 시간도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 자, 응시자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 불가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디지털 신분증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서 그거를 보여줘도 되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가 워낙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증을 캡처한 이미지는 절대 안 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물리적인 신분증을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논란의 여지도 없고 바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신분증을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나 아차 하고 놓쳐주셨을 경우에 핸드폰에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디지털 신분증을 제시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물리적인 신분증을 들고 가시자. 자, 그리고 볼펜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개편된 내용이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6 이전까지는 2016을 기준으로 윈도우 서버 부분이 강의가 되고 그리고 시험 내용에 출제가 됐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새로 개편된 윈도우 서버 2022로 개편된 내용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도 2022로 맞춰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경된 내용은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자, 요 필수 내용 꼭 확인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챕터마다 저희가 제시하는 전략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꼭 잘 끝까지 함께 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